이번 시간에도 이 내추럴 메디신 자연의학의 대가인 앨런 게비 박사님의 우리 집 주치 자연의학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로 하셔서 혈압 환자들은 기름을 완전히 제한하죠. 지방을.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혈압 환자들이 드셔도 되는 지방이 있었어요. 식단이 보니까 지중해식 식단은 뭐가 주요해요? 어떤 특성이 있죠? 지중해식 식단은 보니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활용했더니 심혈관이 오히려 저지방 채식 식단보다도 훨씬 더 안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시되 대신 활성산소가 나오도록 높은 온도에서 가열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요리를 다 물이나 양파나 양파즙을 가지고 볶으신 다음에 살짝 익힌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 불 끄고 오일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여러분의 혈압과 상관이 없는데 진짜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외에 혈압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오일이 있습니다. 자,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뭘까요? 그 전에 이제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석류 주스가 또 있는데 그걸 좀 소개하겠습니다. 되게 이제 그 유방암 환자들이 에스트로겐 수치 때문에 이 석류 주스를 드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사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당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석류 자체를 그냥 드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석류 주스가 또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데 경동맥이 아주 심각한 죽상동맥이 경화된 환자들을 10명한테 1년 동안 매일 170에서 230 정도면 한 컵 정도입니다. 먹을 컵 한 컵 정도 되겠죠. 석류 주스를 마시게 했더니 평균 174였던 이 위의 높은 혈압이 1년 후에 153으로 떨어지고 또 실험 시작 전부터 정상이던 이완기 혈압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석류 주스를 3년 동안 제공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일 속에는 이 항산화제가 많기 때문에 석류 주스를 활용하시는 것도 혈압 환자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또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분들이 많이 활용하시죠. 자, 그런데 이제 기름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어떤 기름은 제한하셔야 되고 어떤 기름은 사용하실 수 있는지 어제 고혈압 환자가 어떤 분들은 어떤 소금은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소금은 사용할 수 없는지를 공부하셨습니다. 맨날 헷갈리셨어요. 한쪽의 의료진들은 고혈압 환자는 소금 먹으면 안 됩니다 하고 이쪽에서는 소금이 부족해서 고혈압이 와요 하고 어느 장단에 이 맞춰야 하는지 헷갈리셨는데 자, 어제 공부하신 바에 의하면 소금을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어떤 소금을 제한하셔야 될까요? 예, 어떤 소금? 예, 식탁용 소금. 다시 말하면 요리할 때 염소 함량이 높은 소금은 제한하셔야 되나 반대로 소금하면 92가지의 미네랄 가운데 2가지의 염소만 주로 한 소금이 정제소금이라면 90가지의 미네랄이 풍부한 그러한 미네랄 소금들을 활용하시는 것은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고 오히려 혈압을 높이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공부하신 것처럼 오늘도 혈압을 높이는 기름이 있고 혈압을 낮추는 기름이 있습니다. 어제 보신 것처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첫 번째라면 자, 조리용 기름, 여러분들이 늘 사용하시는 조리용 기름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기름을 고온에서 가열하면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아주 대표적인 그 활성산소죠. 특별히 다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포함한 기름, 오메가6 기름이 대부분이겠죠. 해바라기씨나 홍화씨나 콩기름이나 옥수수 오일은 특별히 독성 물질이 많이 생기고 또 다시 재사용, 재탕하시는 분들이 많죠. 기름 튀기시는 분들이 아깝다고 다 덜어놨다가 재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추석 때 되면 명절에 막 지글지글 자글자글 막 이래가지고 한참 기름 쓰시고 나면 아깝다고 이거를 한 병을 또 담아놨다가 그것도 플라스틱 병에 뜨거울 때 담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내년 그 뭐 설날에 또 쓰시고 다 알뜰주부님들이신데 사실 재탕한 기름을 사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식품 규정에 따르면 식용 지방과 식용유는 25% 정도가 변질되면 버리셔야 돼요. 이게 젖산 피부산으로 여러분 혈관에 다 독소로 축적이 됩니다. 스페인에서 시행한 한 연구에서는 조리용 기름이 20% 이상 변질이 되면 고혈압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조리용 기름이 특별히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면 당화 반응 체중 산물인 이 에이지가 생겨서요. 심혈관계 질병을 유발하고 노화가 촉진됩니다. 튀긴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빨리 늙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은 여러분의 노화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검사하실 때 제가 지금 콜라겐 지표나 노화 지표들은 여러분의 장기가 건강해지면 이건 따라서
정상적으로 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피부도 노화되고 머리털도 노화되고 생식기, 뭐 소화기, 순환기가 다 노화되는 이유는 대장이 다 막혀서 좋은 영양 성분은 하나도 흡수 안 되고 계속 젖산, 피부르산, 기생충, 담서, 결석 이런 독소가 자꾸 간에, 담낭에, 신장에 축적이 돼서 간암이 되고 신장암이 되고 유방암이 되고 폐암이 되고. 그래서 건강하시려면 해독이 먼저예요. 해독이.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해독과 영양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막스 거슨 박사가 3대 대중요법이 하지 못한 치료를 많은 중증 환자를 회복시킨 데 가장 공헌을 한 막스 거슨 박사의 유명한 관장요법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장폐색이 생기지 않도록 대장을 잘 관리하는 것이 대장암이나 직장암이나 건강한 이 대장을 가지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튀긴 음식 너무 친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명절 되니까 튀긴 음식 드시고 싶으셔서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보시면 튀긴 음식이나 기름지게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이면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튀긴 음식에 여러분들의 요새 이 피부병, 이 피부 알레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많죠. 햇빛 알레르기 원인이 요겁니다. 요 튀긴 음식 제한하고 지방기를 제한해주면 싹 없어집니다. 제가 한 PD가 한 번 왔었어요. 정말 심각한 위암으로 왔었는데 이 친구가 위암보다 더 심각했던 게 뭐냐면 이 제때 그 마감 시간 맞추느라고 원고 마감 시간 맞추고 막 이러느라 식사를 제때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담배도 피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기름기 있는 음식 저녁에 이제 치킨 시켜놓은 거 그냥 억지로 꾸역꾸역 때우시고 거의 이랬대요. 이랬는데 보니까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피부 알레르기 때문에 밤새도록 긁어요. 연예인 가운데 누구도 피부 알레르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친구도 있다는 그 안타까운 소리를 들은 것처럼 요새 젊은 친구들이 피부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인이 요겁니다. 역시 지방이 범인입니다. 지방을 제한했더니요 가려움 증세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튀김 요리를 할 때는 다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기름을 피하시고 다시 말하면 오메가6 기름을 제한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튀김 요리를 하실 때 쓸 수 있는 기름이 그 다음에 소개됩니다. 열을 가해도 음식의 성분을 변화시키거나 해로운 젖산 피불산 같은 독소를 만들어내지 않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근데 제가 지난번에 올리브 오일을 설명할 때도 올리브 오일도 몇 등급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거는 생으로 드시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가열해서 쓰시는 게 더 좋다는 거 퓨어나 이런 것들은 다르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기름을 사용하셔서 열을 가해서 기름을 사용하신다고 할 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중국 분들이 많이 쓰십니다. 한국에는 땅콩 기름이 잘 없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엔 땅콩 기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중국에 보니까 중국 분들은 화석류라고 해서 견과류를 참 많이 드세요. 그래서 땅콩 기름이 상당히 많은데 기름이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나요. 그래서 이제 땅콩 오일을 사용하면 그나마 이 지방이 흡수되는 것을 많이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튀긴 음식은 드시지 않는 게 좋겠지만 그리고 한 번 사용한 기름은 재사용하지 않고 기름을 재사용하는 식당도 여러분들이 피하시는 게 상당히 좋겠죠. 왜냐하면 모든 암이 그리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모든 만성질환의 범인은 콜트 에셀스틴 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 범인이다? 지방이 범인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고혈압 환자들, 고지혈증 환자들이 쓸 수 있는 기름이 있습니다. 의외죠. 오늘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기름, 세서미 오일 한번 보겠습니다. 참기름에는요 리그난의 일종인 세서민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쥐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리그난이 혈압을 얼마나 낮추는가 당뇨병과 고혈압을 가진 쥐들에게 실험을 해봤어요. 참 이거 잔인하죠. 참 제가 설명하면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자, 특별히 고혈압이 있는 당뇨 환자 40명을 무작위로 나눠서 45일 동안 한 그룹에는 조리할 때 참기름을 사용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본래 사용하던 기름으로 조리하도록 한 다음에 다시 45일 동안은 서로 기름을 바꾸어서 사용해 봤습니다. 그 결과 참기름을 사용한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수축기 혈압, 위의 혈압이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10.4에서 10.0까지 내려갔습니다. 기름을 사용해서 혈압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이거 만만치 않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참기름에도 비교적 많은 다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온에서 가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고혈압 환자분들은 그렇다고 뭐 나물을 볶고 뭐 저 뭡니까 이 무지짐이라고 뭐 지짐 요리 같은 거 하실 때 이 참기름을 넣고 달달달달 볶으시라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물이나 양파를 많이 깔고 다 볶으시거나 다 하고 난 다음에 불을 끈 다음에 고온에서 가열해서 쓰지 않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참깨를 볶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늘마을에서도 저희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아마씨 오일을 활용을 해요. 그런데 참기름과 들기름을 저희가 농사한 걸 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가급적이면 아침에 여러분들 들깨 한 숟갈씩 드시죠. 오메가3와 6, 9이 가장 좋은 배합이 들깨입니다. 들깨. 그리고 1위가 아마씨입니다. 유방암 환자, 난소암 환자, 자궁암 환자, 갱년기에 필수로 먹어야 되는 게 아마씨죠. 예, 아마씨는 버드윅 박사가 7번이나 노벨상 수상자로 노미네이트된 이유가 바로 아마씨의 항암, 항염 효과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씨는 몸에 세균이 들어가면 특별히 여자들 칸디다 지렴이 있고 난소에 염증이 있거나 뭐 시스트가 있거나 또는 그 자궁경부에 염증이 있거나 질이나 부속기에 염증이 있는 분들이 아마씨를 계속 활용하셔야 되고 또 유방 성선이 성장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씨를 계속적으로 드시면 염증 수치를 팍팍 석션기처럼 줄여줍니다. 그래서 아마씨를 늘 활용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아마씨 오일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저희도 참기름과 들기름을 짜오기도 합니다. 매달. 근데 짜올 때 어떻게 하냐면 방앗간에 가서 지켜서 써요. 여러분 참기름이 고소한 게 여러분 건강에 좋을까요? 고소한 냄새가 안 나는 게 좋을까요? 예, 찌든 내가 나는 건 물론 나쁩니다. 예, 그런데 예, 참기름을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참깨를 볶지 않고 그대로 눌러서 짠 참기름이 고소한 맛은 없지만 예, 활성산소가 덜 나와요. 예, 기름을 높은 온도에서 가열해서 용매에 압착하면 활성산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 고소한 맛 내려고 방앗간에서 드드드드들 고온에 자꾸 볶아요. 저희는 그래서 지켜서서 그대로 눌러 짜가지고 오면 고소한 냄새는 안 나는데 예, 아주 천연적인 자연 맛은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 파는 것들을 조금 제한해서 어차피 방앗간 가셔서 이제 현미 찹쌀가루, 맵쌀가루 이제 좀 빠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와플빵 할 때도 예, 현미 찹쌀가루와 맵쌀가루를 넣고 이 와플도 해 드시고 다양하게 하실 거니까 아예 그냥 여러분들이 방앗간에 가실 때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참깨 들깨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시고 더 좋은 건 기름 형태로 안 드시고 참깨 갈아서 들깨 갈아서 나물에 그대로 조물조물 묻혀보세요. 얼마나 예, 안 볶고 그냥 예, 기름 없이 그대로 하셔도 돼요. 예, 그러면 참깨 들깨 그 가루를 그냥 이렇게 도도도도 이렇게 해서 자연 그대로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흔들어서 살살 흔들어서 조심스럽게 예, 그렇게 털털 털어서 예, 쑥버무리 같은 거 할 때나 그럴 때 탈탈탈탈 하듯이 비닐에 넣고 쉐킷쉐킷 흔들듯이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나물을 묻히시고 참깨 솔솔 뿌려서 드시면 엄청나게 고소해요. 왜 이제 사찰 음식이 되게 많이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활용하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참기름에 대한 연구 논문을 한번 보시면 실험적인 파일럿 스터디라고 하는 실험적인 연구 논문에 보면 고혈압과 당뇨병을 가진 이 환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오픈 라벨로 이 참기름이 세서미 오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실험적인 연구 결과 이러한 결과는 나타내줘요. 대니아를 나타내주는데 이 세서미 오일이라고 하는 참기름을요 유일한 식용유로 대체했을 때 그때 혈압과 그다음에 혈장, 포도당이 고혈압과 당뇨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현저하게 이 further lowering 아주 현저하게 아주 떨어지는 것을 이 부가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발견해 냈습니다. 참기름은 고혈압 환자들도 활용하셔도 좋다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하신 것처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참기름을 쓰시되 고온에서 활성산소가 나오지 않도록 활용하시는 것은 참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와, 기름을 사용하면서 시스트롤과 다이아스트롤이 10.4와 10.0 mmHg가 떨어졌다는 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기름도 이런 식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름이라고 무조건 어저께 오신 분들이 부부가 그러세요. 자기 고혈압 고지혈증 때문에 원장님 강의 듣고 아보카도도 안 먹어요 라고 하셨는데 어제 보니까 이분들은 약간 필요한 경우예요. 자꾸 이렇게 짜장면집에 가는데 자꾸 짜장면이 땡긴다 하면 여러분들이 그게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견과류를 충분히 들깨, 참깨 이런 것들을 종실류나 너트 종류 그대로 드시면 더 좋고 가장 좋고 만약에 기름 형태로 쓰신다면 이렇게 고온에서 활성산소 나오지 않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물론 콜트 에셀스틴 박사가 이 심장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할 만큼 심장 혈관이 좁아진 분들은 지방을 제한해야 되고 심지어 그분은 말기의 관상동맥 질환 환자로서 1년도 정말 시한부인분들 몇 개월 시한부인들에게는 아보카도까지 제한했거든요. 아마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아보카도도 안 드셨대요.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은 그런 경우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보카도 정도는 드셔도 좋으나 아보카도를 아침마다 한 덩어리씩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논아서 반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아주 좋은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가장 좋은 이 비율로 드신다면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가 높아져서 이 균형이 깨지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